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리스타일의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은 기본 설정으로 하고 선 두께만 조금 키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칼라 탭에서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지 않으면 베이스 칼라에 설정한 색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선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색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Along Stroke 모디파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ong Stroke는 글자 그대로 스트로크를 따라 색의 변화를 줄 때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입니다. 기본 옵션에서 렌더링을 하고 결과를 보면 그려진 선을 따라 조금씩 색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한 번에 그린 선을 말하는데 이것은 체이닝으로 연결된 모서리의 집합으로 하나의 체인이 하나의 스트로크입니다. 이 스트로크의 시작에서 끝까지 위치에 따라 다른 색을 적용하는 것이 Along Stroke 모디파이어입니다. 프리스타일에 적용되는 모디파이어는 모디파이어 헤더의 구성이나 사용 방법 등에서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모디파이어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속성 중에 먼저 인플루언스는 모디파이어가 기본 속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이스 칼라 속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값이 0이면 영향력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옵션을 어떻게 바꾸든지 그냥 베이스 칼라의 색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반대로 1일 때는 영향력이 100%가 되고 0.5일 때는 50%의 영향력으로 작동합니다.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어 기본 속성인 베이스 칼라의 색에 가까워집니다. 나머지 속성들은 인플루언스 값을 1로 두고 확인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여러 컨트롤들을 묶어서 컬러 램프라고 하는데 특정 구간에서 색을 점진적으로 변하도록 설정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각형의 색상띠가 색 변화의 전체 구간을 나타냅니다. 왼쪽 끝이 전체 구간의 시작 지점이고 오른쪽 끝이 끝 지점입니다. 양쪽 끝에는 조절점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컬러 스톱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색 지점이라고 합니다. 색 지점을 마우스 좌클기로 끌면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색 지점을 선택할 때는 원하는 색 지점을 좌클릭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조절점을 클릭할 필요는 없고 조절점 근처의 색상띠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가까운 색 지점이 선택됩니다. 아래의 첫 번째 숫자는 선택된 색 지점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색 지점이 여러 개가 있으면 왼쪽부터 0번, 1번, 2번 순서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값을 바꾸어 선택된 색 지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선택된 색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 값을 바꾸면 색 지점의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색상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색 지점의 색을 색상 선택기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작 부분의 색 지점은 검정색으로 끝부분은 흰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색이 검정색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 끝은 흰색으로 마칩니다. 두 지점 사이의 중간 부분은 일일이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위치에 따라 두 색을 혼합한 색이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두 지점 사이의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보간이라고 합니다. 보간의 계산 방법에는 5종류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매뉴얼에 있는 쉐입 키즈의 보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캔멀롬 보관 방법은 컬러 램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니어는 보관의 기본 값으로 중간 값을 선형적으로 계산해서 채워 넣습니다. 선형적이라는 말은 구간에서 위치의 변화에 따라 값이 등속도로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곡선을 이루는 나머지 보관 방법들은 값의 변화가 구간에 따라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변화를 합니다. 곡선의 곡률 반경에 따라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속도만 다를 뿐입니다. 그림에는 없는 ease 방법을 포함해서 카디널과 B-스플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곡선형 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콘스탄트는 값이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고 색지점 위치에서 급격하게 변합니다. 리니어 보관에서는 색지점 사이의 값이 보시는 것처럼 선형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점의 오른쪽에는 다른 색 지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지점의 색이 변화 없이 끝까지 적용됩니다. 이제 보관 방법을 콘스탄트로 바꾸면 색 지점 사이가 점진적으로 색이 변하지 않고 첫 번째 색이 그대로 오다가 두 번째 색 지점 위치에서 갑자기 변합니다. 두 번째 색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중간 지점으로 옮긴 뒤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의 중간 지점까지는 첫 번째 색 지점의 색으로 그려지고 중간 지점을 지나서는 두 번째 색 지점의 색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색 지점을 다시 끝 지점으로 옮긴 뒤 색상띠 왼쪽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색 지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링 해보면 칼라 램프에서 설정한 대로 스트로크의 색도 변했습니다. 스트로크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색의 변화도 길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스트로크의 길이에 관계없이 시작 지점은 0, 끝 지점은 1의 값을 가지고 중간 위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체이닝을 끄고 렌더링하면 모서리마다 전부 색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 컬러와 칼라 램프에서 설정한 색을 혼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블렌드 모드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8가지 혼합 모드가 있는데 이 중 기본 값은 믹스입니다. 믹스를 선택하면 믹스 노드의 혼합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두 색을 혼합하는데 입력받은 두 색을 FAC 속성에서 설정한 비율에 맞춰 두 색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얼롱 스트로크에서는 베이스 컬러와 칼라 램프에서 구간별로 정의된 색을 혼합하는데 혼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인플루언스입니다. 인플루언스가 0.5일 때 두 색을 반반씩 혼합합니다. 값을 0.3으로 하면 칼라 램프의 색을 30%, 베이스 컬러의 색을 70%로 혼합합니다. 나머지 모드 중에 Add, Subtract, Multiply 그리고 Divide는 글자 그대로 두 색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합니다. RGB 색상은 각 색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 값들을 각각 4칙 연산하는 것입니다. 블렌드 모드를 Add로 바꾼 뒤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컬러의 색이 검정색이므로 모든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칼라 램프 색에 0을 더하면 그냥 칼라 램프 색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베이스 컬러의 색을 조금 밝게 하고 다시 렌더링 해보면 좀 더 밝은 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더해서 1보다 큰 값은 그냥 1이 되고 1을 넘어선 부분은 버립니다. 다음 서브트랙트로 모드를 바꾸고 렌더링하면 베이스 컬러의 색에서 칼라 램프의 색을 빼기 하는데 검정색은 더 뺄 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베이스 컬러의 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다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 부분은 흰색에서 검정색을 빼니까 그대로 흰색이 나옵니다. 파란색 구간에서는 흰색에서 파란색을 빼니까 빨간색과 녹색만 혼합된 색인 노란색이 됩니다. 나머지 구간도 마찬가지로 색을 빼고 남은 색으로 칠해집니다. 각각의 혼합 모드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나면 알아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